안녕하세요. 대사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주간이라고는 했지만 지난주에는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주에는 좀 특별한 일들이 좀 있어서 환율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자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 11월 15일경에 제가 업로드를 했었는데 2주 전이네요. 이날 내용을 복습을 해보자면, 먼저 우리나라 경상수지, 그러니까 수출을 한다든지 외국에서 어떤 달러를 벌어들이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서 달러는 많이 벌어오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등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많이 사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국민연금도 아직까지는 연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의 일정 부분은 해외 자산을 국민연금 자산 운용하는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두 해외 투자,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하는 부분에서 달러 매수세가 발생을 하고, 이러한 수요와 공급, 수급 측면에서 이런 달러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달러 원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15일 이후에 22일까지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146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올라 1470원대 후반까지 올랐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국민연금이 결국 등판을 했고, 1480원대에서는 환해지,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높아진 달러 가치에 대해서 해외 자산에 환해지를 한다는 것은 선물환으로 달러를 판다든지 해서 환율이 떨어질, 국민연금 입장에서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달러가 약해지면 이게 환율 위험이 되죠. 그래서 이 환해지를 한다는 것은 선물환을 팔고, 그러니까 달러를 미리 팔아놔서 환율이 더 빠질 위험을 방지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을 한다고 했으니 달러원 환율이 좀 상단에서 저항, 더 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1480원까지는 그럼 안 나온다는 얘기네, 이런 생각들을 시장 참가자들이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결국 이 구조적인 달러 매수 우위 시장에서는 지지난주 한 주간에는 달러 환율의 상승을 막을 수가 없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들어와서도 1470원대 중후반이라고 볼 수 있는 환율에서 달러원 환율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뭔가 환율의 일방적인 쏠림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대전제가 있죠. 그래서 11월 25일 화요일 장 마감할 무렵에 4시 1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메시지를 낸 게 아니라 내일 오전, 그러니까 25일의 내일인 26일 오전 10시에 외환 시장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를 한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환율이 많이 쏠리고 있으니 뭐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런 구두 개입성 경고 메시지를 현재 시점으로 내는 거는 많이 봤는데, 내일 아침에 뭘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이 당시에 그래서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환율이 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긴급 기자 간담회를 한다는 이 기사를 보시면,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들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외환 당국 수장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 등과 사자 협의체를 가동한 것을 두고 외환 시장 안정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니까 환율이 높다,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되겠고, 특히 야당 등에서 환율이 높다고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거에는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죠. 뭐 길거리에 플랜카드까지 붙어 있던데. 그런데 이 부분이 있는 게, 환율이 그럼 지금 왜 높냐,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자 해지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라는 것의 결국 대전제는 달러원 환율이 계속 올라갈 건데, 1,500원, 1,600원, 1,700원 갈 건데 국민연금을 지금 팔게 만드는 게 말이 돼? 이런 전제, 환율이 계속 오르고 달러는 계속 강세, 원화는 계속 약세가 될 거라는 이런 전제가 있다면 뭐 그런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환율이 구조적인 뭐 수요의 강세,
매수세가 많은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문제죠. 이런 걸 이제 자기 실현적 기대라는 용어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러원 환율이 올랐던 것의 큰 매수 주체가 실제로 국민연금이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빠질 거야, 매수 주체 하나가 지금 빠지는 중이야, 그리고 환율이 계속 그렇게 오를 수만은 없다, 이런, 그러니까 기대감을 꺾는 일단 이런 조치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리고 외환 당국이 이런 차트에서도 많이 신경을 쓴다고 보는 게, 어떤 중요한 선을 뚫고 지나가는 거를 막게 되면, 시장 참가자들, 뭐 특히 이렇게 뭐 투기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고점이구나, 어떤 차트상 여기서 더 오르기는 힘들다, 오르기 힘들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매수세가 거기서 매도세로 돌아서고, 그러면서 실제로 환율이 빠지고, 이래서 차트상의 어떤 그런 중요한 지점들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저도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6일 오전 10시가 됐죠. 근데 10시가 됐는데 뭐 생중계도 안 하고, 어떤 유튜브에 아니면은 뉴스 채널에 기자간담회 생중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기자간담회를 시작했다거나 이런 기사가 나올 법도 한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한다더니 하긴 하고 있나 라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11시 반에 기사가 쭈루루루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나온 거는 구윤철 투기적 거래 일방향 쏠림 주의 깊게 모니터링. 그래서 그때는 잠깐 환율이 1460원 밑으로 50원대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차트상에서는 이 부분이죠. 구윤철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 여부에 여건되면 얼마든지 검토. 구윤철 환율 상승 따른 일시 방편으로 국민연금 동원하는 것 아니야. 구윤철 외환시장 안정에 최선, 수출기업 협조 시 인센티브 검토, 등등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당장 누군가 달러를 팔고 있다, 내가 이 기자간담회를 하는 동안 달러가 실제로 팔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닌 거죠. 먼저 가장 중요했던 국민연금 쪽을 보면,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사자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뉴 프레임워크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달러를 팔게 만든 게 아니라 논의를 시작했다. 사실상 지금 당장의 환율에는 영향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특히 전략적 환해지를 국민연금이 할 건지, 이게 당장 시장 관심사인데, 그 문제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래서 기재부가 당장 달러 파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매수 주체인 개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개미 투자자들이 달러를 더 못 사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구조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달러 사는 게 오히려 투자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까도 뭐 걱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세제,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등 세제를 활용한 환율 안정 방안 여부에 대해서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열려있다 라고 밝혔는데, 이건 당장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것도 당장 큰 내용은 아니었고요.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는 한국 주식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고 중기적, 장기적인 대책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협의체에서 논의해보겠다, 개미 투자자도 대책을 생각해보겠다, 이런 거고, 그러면은 누가 팔게 만들 거냐 했을 때, 수출기업이 협조할 때는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 이것도 준다가 아니라 검토잖아요. 그래서 발언 내용을 보면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고 많은 협조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러에 대한 수급 구조를 바꿀 내용이 사실상 단기적인 대책이 없는 거였죠. 국민연금 논의해보고, 개미 투자자 논의해보고, 수출기업 인센티브도 논의해보겠다 이랬더니, 당장 뭘 하겠다는 게 아니군요, 이렇게 생각들을 해서 환율이 바로 1470원 위에서 70원대 중반까지 원위치 되고 끝났습니다. 국민연금의 환해지는 전략적, 그러니까 큰 틀에서 장기 환율 범위에서 높아진
때가 1480원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팔기 시작할 텐데, 그럼 그 전까지 미리 팔 수도 있냐? 이런 걸 이제 전술적 환해지를 국민연금이 선택해서 혹시 나오는 게 아닐까 했는데, 뭐 조금 일부 나왔을 수도 있지만 아직 환율 자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매도 물량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80원대는 일단 보긴 보겠구나, 시장 참가자들의 그런 기대가 굳어지면서 달러원 환율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기자 간담회는 약간의 해프닝으로 끝났고, 이제 그 다음날 27일에도 중요한 일이 있었죠. 바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었고, 이번 금리 결정 2.5%에서 동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 그래서 계속 금리를 뭐 조금씩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인상까지는 아니지만 인하도 이제 아니고 금리 동결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 같이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국채시장, 채권시장에서 상당한 영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 금리가 기준금리는 똑같은데 이제 뭐 국채 3년물, 국채 10년물 이런 시장금리가 이번 주에 많이 올랐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달러원 환율은 1460원대까지 다시 내렸다가 뭐 다시 올랐다가 뭐 이 상황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급 측면 말고 기본적인 시장 재료는 어떤 것들이 또 있었는지, 일단 주식 시장은 뭐 4100대 코스피가 올라갔다가 3900대로 내려왔고, 미국 주식도 약간 AI 거품, AI 버블론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약간 반등,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는 엔비디아의 GPU로 AI를 만든다였는데 구글은 상당히 강력한 제미나이 3.0을 발표를 했고, 이거는 이제 TPU, 엔비디아의 칩이 아닌 구글 자체 제작 칩으로 강력한 AI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좀 빠지고, 나머지 반도체는 그래도 버블은 아니고, 이 TPU는 GPU보다 가격이 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AI 투자에 따른 거품이 상당히, 거품이 아닐 수도 있다. 싼 반도체를 가지고도 AI를 만들 수 있다 때문에 AI 거품론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 연준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12월에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 미만에서 다시 80%까지 올라갔고요. 이제 미국 금리 결정 FOMC는 한국 시간으로 12월 12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I 거품론이 약간 잦아들었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들고, 또 한국 금통위,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이제 인하 기대를 상당히 낮춰놨고, 뭐 내년이 돼도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TPU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것도 결국 HBM, 메모리는 그걸 쓴다고 하고요. 엔비디아가 약간 죽고 구글의 반도체가 살아난다고 해도 HBM을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이 납품해야 되는 거는 똑같죠. 그러니까 AI 투자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엔비디아가 약간 죽더라도 구글 칩에서는 심지어 이거는 더 저렴하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릴 수도 있고, 반도체로 보면 반도체 단가가 내려가고 투자를 다들 똑같이 한다라고 치면 그 반도체 수요 개수 자체는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HBM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고점이 1480원대로 약간 전 지정이 돼 있다. 물론 이걸 뚫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 수급이 계속 쏠리면, 그리고 무슨 어떤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큰 매수 주체 국민연금, 개미, 서학개미, 여기에서 하나가 빠지면은 환율 상승에 대한 동력이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1480원대에서는 약간 고점 인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이 다시 좋아진다면 달러원 환율은 제가 지난번에 뭐 1430원대까지 드라마틱한 하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했지만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쏠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더 안 살 거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상승하게 만든 동력 중에 하나가 한미 금리차,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더 높다는 건데, 그건 전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성장률이 뭐 3%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고, 한국은행 금통이 이번 주에 있었던 여기서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1.0, 내년은 1.8. 그러니까 한국의 성장률은 2%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2.5라는 기준 금리가 2% 성장하는데 금리가 2.5면 금리가 좀 높아 보이기도 하죠. 인하 여력까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고, 그런데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3%대, 어쨌든 경제 성장률 자체가 미국이 더 지금 높고, 뭐 미국의 여러 혁신 기업들, AI, 여러 가지 첨단, 빅테크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높은 거, 그리고 소비도 잘 되고 기축통화국이고, 이런 면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높은 거는 사실 당연한 거고, 이런 면에서는 환율 1,400원대가 뉴 노멀이다, 이런 말은 사실 저는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게 한국의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경제 구조가 좀 더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단기 환율 전망을 12월까지 해보자면, 고점은 막힐 것 같다, 1480원대에서. 그리고 국민연금이 그때 전략적 환해지가 시작, 트리거 되면 몇 달 동안 달러를 파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 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일이고, 환율이 많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480원대를 아직 안 갔으니까 거기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목까지 찰랑찰랑 차오르는 상태에서 높은 환율이 유지가 되겠지만, 국민연금이 트리거가 된다면 환율은 빠질 수가 있고, 그게 이번 주일지 다음 주일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달러원 환율은 1400, 그래도 60원대 70원대 요 선에서 일단은 움직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좀 워낙 강세에 대한 희망을 가져보자면, 이제 주식이 좀 더 좋아지고 AI 거품론이 꺼진다거나 뭐 이런 약간의 변수가 발생을 해야 되겠고, 또 한국 시간 12월 11일에 있을 미국 FOMC에서 점도표라고 해서 내년에 금리 예상을 이 연준 위원들이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좀 금리 인하 여력이 아직 있다, 내년에도 금리를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겠다, 이런 점이 보이게 되면 사실 그걸 트럼프가 압박하고 있는 거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의 달러 약세 재료가 나타난다면 달러 환율은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수급엔 장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수급 때문에 그래도 환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댓글도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제가 다니는 회사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 유튜브는 참고만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율 시장에 또 큰 일이 발생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